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A6 40TDI 프리미엄입니다. 지난해 A6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디젤 모델이고 구동 방식이 이제 앞바퀴 굴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A6 40TDI 같은 경우는 쿼트로는 없어요. 프리미엄하고 스탠다드 트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앞바퀴 굴림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 겉에서 봤을 경우에는 45TFSI나 40TDI나 큰 차이가 없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6는 신형이어가지고 풀체인지 모델이라서 이제 외관에서는 많이 다르죠. 요즘 아우디의 스타일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커다란 그릴, 그리고 가운데까지 깊이 들어온 헤드램프, 그리고 또 이 범퍼는 지금 S라인 범퍼인데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A6 40TDI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건 프리미엄이건 모두 S라인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됐어요. 이건 A6 45TFSI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옆에서 보더라도 도어 스텝 부분에 패널이 하나 더 붙었고요. 휠은 A6 45TFSI와 마찬가지네요. 약간 차 체격에 비해서 작은, 앞뒤 똑같은데 둘두로 5R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폭이 일단 둘두로다 보니까 뒤에서 볼 경우는 약간 좀 소위 자세가 좀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차도 공교롭게 흰색인데 지난번 45TFSI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를 잘 받아서 저런 라인 들어간 것들, 아우디 차들을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직선 요소들이 아주 단호하게 들어갔죠. 밑에도 파여놨고 이런 것 때문에 차에 힘이 느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 보면은 다른 거는 저 40TDI 배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은 지금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요. 또 머플러도 지금 트윈으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두 장식이죠. 45TFSI와 마찬가지로 장식이고, 진짜 머플러는 밑에 왼쪽에 빠져있는 게 보이시죠? 뒤에서 봐도 참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앞뒤의 조화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A6는 네, A6 40TDI 프리미엄의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도 45TFSI랑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저 엔진 회전계가 얘는 6000rpm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정도고, A6 40TDI 프리미엄의 계기판인데 시동을 걸어보면 지금 이제 6000rpm까지 엔진 회전계가 있고, 눈여겨볼 부분은 저 총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한 50km 정도 달렸거든요. 근데도 지금 주유량 가지고 1130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요. 얘가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 정도면 한 1200km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1000km는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연비라면. 그래서 이따가 주행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TFSI, 45TFSI 대비 굉장히 큰 강점은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붙이게 하겠습니다. A6 45TFSI 때와 똑같거든요. 심지어 이 가죽 색깔도 검정색이라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 더뉴 아우디 A6 45TFSI 촬영을 했는데 뒷자리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전시장에 와서 한번 더 찍으려고요. 아우디 테아모터스 도곡 전시장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네, 45TFSI 발공간은 지금 설명할 거 없이 넓습니다. 발공간은 지금 충분합니다. 발등까지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도 또 펴놨는데 이게 조형미도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좋습니다. 여기 B필러에 송풍구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내려보면은 도어 형태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죠. 리어 글라스도 뚫려 있는데 이 스티커가 붙어서 그렇지 시야가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후방 시야를. 이 필러도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뒤를 바라볼 때 좋고, 또 이 헤드레스트도 살짝 푹신푹신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 보면 좀 신경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트와는 다르게 좀 더 푹신푹신한 쿠션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확실히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가운데에 사람이 앉으면 좀 쩍벌하고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벌리고. 이번에 A6는 프리미엄이든 콤포트든 모두 4존 에어 컨디셔너가 들어가서 이렇게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모두 터치식입니다. 0.5도씩 조절이 되고, 근데 전 다이얼이 개인적으로는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쯤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열선도 이렇게 3단계로 모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그리고 C가잭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발밑에 보시면은 송풍구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A6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온도 조절을 별도로 해서 2열은 물론 아닙니다만 1열은
발밑의 온도 조절만 또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1도 낮출 수 있거나 1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쾌적한 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허벅지 받침도 보시면 꽤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허벅지 받침을 짧게 해가지고 뒷공간이 좀 더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A6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독서등은 이 위쪽에 달려 있는데 얘는 앞과는 다르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그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켜고 끄는 기능만 들어갔고, 지금 이 선쉐이드가 없고 뒤쪽 글라스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B필러에 몰딩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몰딩이 보이지 않아요.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물론 2열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채광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죽 색깔은 갈색이 예쁘네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 거고, 재밌는 거는 저 센터 암레스트에 쓰인 가죽하고 시트 가죽의 색깔이 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레탄이라 아마 색깔을 100% 똑같이 맞추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더 뉴 아우디 A6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본 자동차 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그렇고 무게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이지 트렁크는 적용이 됐고요. 킥을 하면 소음도 작아요. 공간은 이키 A6에서 봤었던 수준입니다. 기존의 7세대 페이스리프트에서 봤었던 트렁크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구획이 특별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죽은 공간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C가잭이 있고 또 왼쪽에는 이런 네트가 있고, 재밌는 거는 얘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긴 한데 이 안에 보면 보통 트렁크에 갇힌 사람들 탈출할 때 쓰라고 이런 해치가 있잖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숨었나 살펴보니까 요 왼쪽에 이 네트 안쪽인데 여는 공간에 이런 녹색 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흡차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흡차함들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썼어요. 이런 것도 차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또 이 고리는 이렇게 걸 수 있고, 여기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는 뭐 이런 틈바구니에다가 물건을 좀 더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펑처 키트 자리일 것 같은데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툴이 있는데 요거 참 못 보던 도구도 들어있는데 이게 유리창을 깨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트렁크 네트 거리도 참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죠. 이 트렁크 네트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뭐 이를테면은 헬멧이라든지 그런 거를 두면은 묶기 용이하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별도 고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들여다보면 저기는 아마 스피커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은데 빠졌죠. 그리고 2열 시트는 접히지만 이쪽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접을 경우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2열 시트는 그리고 4대2 대 4로 접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만 아예 접어서 스키스루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다 접어서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저 삼각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트렁크를 다시 한번 닫아보면 킥으로 닫아 볼게요. 물론 전동식이긴 한데 킥으로도 닫히거든요. 얘는 닫히는 소리는 살짝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바깥보다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교할 경우에 외관적인 부분도 단번에 풀체인지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진에 공개됐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와우 했었던 그런 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죠. 두 개로 나뉘어진 센터 디스플레이가 압권이고, 또 이 버추얼 콕핏 역시 혁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버추얼 콕핏은 기존에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위성 지도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뷰 버튼을 운전대 스포크에 있는 버튼 갖다가 조작을 하죠. 스티어링 휠은 만두 핸들이라고 별명 붙었었던 운전대랑 달라졌죠. 완전히 전에는 이 스포크가 4개였다가 이젠 3개로 3스포크로 바뀌었고,
손을 잡아보면은 엄지거리라든지 또 이쪽 보이시나요? 여긴 살짝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이런 것도 스포티한 그런 감성적으로나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개선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9시 방향, 3시 방향에 있는 버튼으로 메뉴들을 조작을 하고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을 보자면 뷰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이 연동해서 바뀌거든요.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를 이렇게 크게 띄울지 아니면 지도를 아예 크게 띄울지 또 왼쪽 오른쪽 버튼 갖다가 아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더 뉴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빠진 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Q7 45 TFSI라든지 아니면은 A5 쿠페 같은 경우라든지 빠져가지고 좀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이번 A6는 콤포트 트림이든 프리미엄 트림이든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이 레버도 그대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을 하는데 보시면 땡기면은 활성화, 그리고 세트 누르면은 속 설정이고, 그리고 속도 리미터까지 이 위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는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손에 익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조작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참 압권이죠. 게다가 또 프리미엄 트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속도만 지금 떠 있는데 0이라고. 이것도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서 뭐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많은 정보를 띄워줍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트림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랑 콤포트 트림이 4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편의사양 옵션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또 이 인레이적인 부분에서도 얘는 지금 리어루드 대시보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콤포트는 여기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갖췄고요. 또 라이트가 달라졌어요. 전에 어떤 돌리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메뉴가 바뀝니다. 보시면 눌러볼게요. 오토, 하향등, 차폭등, 전조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안개등은 별도로 빼놨어요. 이걸 누르면 전천후등이라고 뜹니다. 리어 안개등, 후방 안개등이죠. 네. 더 뉴 아우디 A6의 경우에는 이 바뀐 MMI가 어떤 변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중단과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위에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내비게이션도 이쪽에 띄우고요.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하단에는 공조장치, 그리고 별도의 그런 좀 핫키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보면은 위에는 이 메뉴들이 내 의도대로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건 당연히 되고요. MMI 설정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일반에서는 뭐 기본적인 세팅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3가지를 각각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높이, 밝기, 회전, 내용까지. 내용은 켜고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콕핏도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이건 아예 그냥 꺼버리는 건 아니고, 보여드리자면 지금 주행 효율로 돼 있어서 8.4km/L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 평균 속도라든지 또 주행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언어, 사운드, 음성 안내 및 톤, 사용자 연결된 장치, 연결 설정, 내비게이션, 화면 넘김도 속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이 디스플레이들의 문제점이긴 한데, 테슬라도 그랬지만 지문이 많이 묻어요. 지금 제가 한번 심지어 훔쳐낸 상황이거든요. 한번 닦았어요. 근데도 지문이 좀 많이 묻죠.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별도의 이 융을 판매를 하네요, 액세서리로.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지금 온 걸 안 받았더니 이렇게 알림이라고 뜨는 거,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서 위에 내리면은 뜨듯이 지금 못 받은 전화,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일단 가볼게요. 차량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는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4개입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인데 개별 설정에 가보면 2가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주행과 스티어링. 그래서 운전대 무게감이죠.
승차감 균형 스포츠, 그리고 주행은 파워트레인인데 효율 균형 스포츠에 따라서 엔진 리스폰스하고 트랜스미션 그 기어 시프트 타이밍까지 조절이 연동해서 됩니다.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은 이제 내가 얼마나 연비운전 했는지 운전하면서 뭐 팁을 주는 거겠죠. 종용하는 거고, 시트는 운전석 시트 엔트리 보조, 이거는 시동 끄면은 시트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에어컨은 이제 프리미엄 트림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오나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실내에 좀 안 좋은 공기가 있다 싶으면 그 방향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열선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건 물리 버튼으로 빼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것도 아예 메뉴를 다 집어넣었고, 조명 및 시야, 실외등, 실내등, 레인 센서, 실외등 같은 경우는 뭐 오토 하이빔이나 이런 거고요. 승차차등은 웰컴 라이트인데 얘는 아우디 마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밝아서 보이질 않네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레인 센서는 뭐 자동으로 비나 눈이 느껴지면 와이퍼 작동하는 거고, 주차보조 시스템, 얘는 카메라가 엄청 좋아요. 주차보조 시스템 카메라가 이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3D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의 차를 그려놓고 왼쪽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여줄지, 이게 거기다가 가보면 신기하죠. 지금 보셨나요? 저 왼쪽에 실제로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까지도 저렇게 띄웁니다. 다시 전진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저기에 제가 지금 가방을 늘어놨거든요. 요게 지금 저거예요. 야, 대단하네 진짜. 저거까지 가상으로 저렇게 즉각으로 만들어 내나봐요. 그리고 3D는 보여드렸고, 3D를 꺼보면 이거는 앞에 넓게 볼 거냐 아니면 좁게 볼 거냐예요. 네, 이게 광각이고 이건 앞에, 그리고 이거는 후방. 이게 얼마나 차가 커브를 틀면 벌어지는지까지도 감지가 되니까 만약에 이 선 안에 무슨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피하라는 거겠죠. 이야, 이건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후방 뒤쪽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광각으로 후방, 이거는 측면, 사이드미러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앞 타이어, 얘는 또 뒷 타이어. 줌은 안 되네요. 후방 카메라 청소도 있네. 이건 지금 와샤액을 카메라가 뿌렸네요. 이야. 지금 후방 카메라는 와샤액이 요즘 뽀글뽀글 거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후방 카메라 워셔 같은 경우는 쓸모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것도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최대로 할지 개별 설정으로 할지 기본으로 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 최대로 하면 제어를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보조를, 개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리 경고 시스템, 이런 정보들이 설명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설명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시스템 한도 내에서 속도가 약 60k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가 결론이에요. 보면 아우디 프리센스 역시 한도 내에서 보호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사이드 어시스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거리 경고 시스템은 앞차와 차간거리 가까워질 적에 계기판에 알람, 사운드와 비디오적으로 알람 주는 거고요. 오디오와 비디오로. 그리고 아우디 프리센스 같은 경우는 전방위 360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블리스예요.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리고 교차로 보조 같은 경우는 삼거리에서 좌우에서 차가 올 경우에 알려주는 거죠. 알람으로 주는 거고, 출구 경고 시스템은 뒤로 뺄 적에, 차 뒤로 뺄 적에 알람 주는 거고, 휴식 권장은 뭐 운전 오래 하면 좀 쉬라고 사인 띄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를 최대로 할지 기본으로 할지 한 번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메뉴는 오토 스타트 스톱도 여기서 끄고 켜고요. 그리고 이건 차선 유지 경고 장치를 끄고 켜고요. 또 이거는 핫키 저장하는 거고,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여기 한 번에 빼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 위에다가 이런 메뉴를 띄우죠. 그리고 얘는 이전 세대 아우디에서 보면은 센터페시아 위에 모니터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숨겨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르면 위에가 꺼집니다. 그리고 눌러도 그냥 켜지고, 이걸 눌러도 다시 켜지고. 그리고 에어컨 켜기를 해보면 에어컨이 완전히 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온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누르면 0.5도씩 조절도 되고, 아예 그냥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방향, 풍향 조절이고, 이건 풍량 조절.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식이니까. 그리고 열선, 통풍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얘는 동시에 켜지기도 하네요. 또 이건 이온아이죠. 또 이건 눌러보면 위에서 에어컨 관련 기능을 띄웁니다. 리어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싱크하면은 4존을, 이거 보세요. 하단 디스플레이에서 손가락을 모으는 제스처를 사용하면 동기화. 제가 이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서 지금 모으고 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싱크 불이 켜지고 꺼져요. 그리고 위에 에어컨도 여기도 라인이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엔진 시동 버튼이 이쪽으로 옮겼죠. 그리고 카메라였고, 요건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거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기어 노브, 전자식 기어 노브가 PR&D가 자리 잡고 있는데, 손목 놓고서 화면 조작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만듦새도 좋고, 또 여기 가죽 부츠도 잘 대놨고요. 또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러분, 이 덮개도 프리미엄 트림에만 있어요. 컴포트 트림엔 없습니다. 지지하는 것도 좋고요. 또 여기는 키 구멍도 있어요. 키에 맞춤맞게 아주 돼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려놓으면 충전도 바로 되고요. 뒤쪽에는 SD카드 슬롯하고 심카드, 또 USB 포트 2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센터 암레스트 공간이 크진 않은데 구획을 잘 나눠놨고, 또 이런 무선 충전 패드까지 갖추고 있어서 쓰임새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확장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 스티어링 컬럼 조작을 전동식으로 하죠.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만 이래요. 콤포트는 수동식입니다. 여기서 레버 가지고 조작하는 거 있죠, 그 방식이고, 또 지금 이제 페달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무 페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오르간 타입이 아니네요. 아까 밟아보니까, 그리고 킥다운 스위치의 느낌이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풋레스트도 잘 돼 있고, 또 여기 재밌는 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엄청 깊어요. 지금 제가 주먹을 넣어볼게요.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통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탄약통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깊어요. 요 각도에서 보면은 저 기어 노브 굉장히 아름답죠. 모양새뿐만 아니라 손목을 올리고서는 MMI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미엄은 여기가 정전식이잖아요. 콤포트는 이게 정전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이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되는데 메모리 버튼이 참 큽니다. 마감이 훌륭해요. 당연히 윈도우는 모두 원터치를 지원을 하고요. 업다운 모두. 그리고 재밌는 게 키즈락도 버튼으로 해놨는데 이걸 또 좌우를 또 나눠놨어요. 이거 꽤 귀찮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뒷자리에 집사람이 탔는데 키즈락을 걸어놓으면 양쪽 문이 다 잠기니까 못 내려가지고, 안에서 못 열어가지고선 내가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버튼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좋네요. 도어 포켓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입구가 좀 작긴 하죠. 그래도 뭐 물건 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트렁크는 여는 것만 전동식 지원을 하네요. 닫는 건 안 돼요. 시트는 스포트 시트는 아닙니다. 콤포트 시트고요. 옆구리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받침도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몸은 잘 지지하고요. 허벅지 확장은 안 되고, 이렇게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딩, 그리고 요추 받침만 지원을 합니다. 네, 이제 아우디 A6 40TDI 프리미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차 시에는 살짝 소리는 들어오네요. 아주 미세하게 엔진 떨림이 운전대 통해서 좀 전해지는 건 있습니다. 꽤 조용한 수준이에요. 뭐 MMI 이 새로 신규 적용된 인테리어도 그렇고, 지금 제가 그 A6 40TFSI 쿼트로 프리미엄 영상을 제가 짧게 해서 보여드렸을 텐데, 이 디자인은
사용할수록 이제 저도 최근에 아우디 차들을 여러 대 타봐서 손에 익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조작하기가. 아예 구분을 해놔서 이쪽에는 공조장치, 그리고 여기는 뭐 내비게이션의 인포테인먼트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해놔가지고 층을 저어놓은 것도, 이 대시보드에도 보면 송풍구가 있고 이런 공간들을 보면은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이점은 두 가지예요. 지금 뭐 엔진 204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디젤 엔진이고요. 3800에서 4200 rpm 사이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는 40.8kgm/m인데 이게 1750부터 3000 rpm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토크 밴드가 꽤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물림 변속기는 7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얘가 제로백은 8.1초인데 45 TFSI 같은 경우는 6.3초였죠. 그래서 제로백은 확실히 1.8초 쳐집니다. 이 디젤 엔진을 가진 A6는 또 어떤 느낌일지. A6 45 TFSI 때도 상당히 정숙하다고 느꼈었는데 40 TDI도 마찬가지네요. 정숙성은 지금 뭐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나가는 느낌은 근데 약간 좀 그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좀 묵직한 그런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엔진 특성이니까 그렇긴 한데, 서스펜션 느낌은 약간 탄탄한 느낌입니다. 이건 45 TFSI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 40 TDI에서도 유지가 되고,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엔진이 어떻게 좀 고회전으로 갈수록, 고회전 지향은 아니겠지만 고회전에서도 그렇게 좀 거칠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추월 가속할 적엔 확실히 45 TFSI보다는 좀 묵직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밟아도 좀 터보레그는 있고요. 45 TFSI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것과 비교를 할 경우에는, 근데 이런 탄탄한 느낌은 좋네요. 가솔린 때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차체 롤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억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댐핑 스트로크도 길지 않고요. 스프링이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질 않는 편이어서 이런 우당탕탕 이런 연속되는 꼬부랑길이면서 울록불록한 길을 지나더라도 차체 움직임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것도 공통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타이어가 좀 더 두꺼웠다 그러면 폭이 약간 지금 느낌은 뭐랄까 미끈하긴 한데 좀 더 얇은 타이어와 확실히 둘드로와 255라든지 250이라든지 그 차이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단단한 짱짱한 주행 질감을 선호하는 운전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좀 큰 타이어, 큰 폭의 휠 타이어를 신는다 그러면 그 차이를 크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말랑말랑한 주행 질감은 이 둘드로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 차가 내 차라고 한다 그러면 타이어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버스펙으로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도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턱 넘을 때도 약간 탄탄하게 잡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쿵 떨어질 적에도 허둥대거나 띠용띠용 이런 게 없이 바로 탁 잡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탔던 아우디 차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플랫폼에서 오는 그런 장점이자 공통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탄탄하면서 또 말랑말랑한 느낌은 45 TFSI와 거의 같다고 보여지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확실히 엔진 성능 차이고요. 확실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가속할 때 터보레그가 있어요. 초반 가속할 적에 터보레그가, 그러니까 지금 가속을 쭉 해보면 순서가 밝고 소리가 커지고 엔진 회전계가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여유로운 주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디젤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바로 좀 차이가 커져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은 이 타이어 스펙 때문에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둘드로의 18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일단 좁고 차에 비해서, 그리고 휠도 지금 19인치를 껴도 얘는 이 정도 차체면은 그렇게 크게 딱딱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면을 타는 거는 지금보다 노면을 좀 더 노면 정보를 전달하는 건 지금보다 좀 더 충실하게 전달은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떤 탑승자가 아우 허리 아파, 아우 엉덩이 아파 라고 느껴질 정도는 전혀 아닐 것 같고, 타이어 폭이 둘드로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뭐 직선 주행에선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데 코너길에서 살짝, 그러니까 차가 원하는 궤적으로 돌 때 이렇게 부풀잖아요. 라인이 부풀 때 살짝 타이어가 쉽게 이렇게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좁은 타이어와 두꺼운 타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 확실히 두꺼운 타이어가 이런 코너링 같은 경우에서는 덜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타이어가 그 둘드로다 보니까 그러면서 밀리는 거죠. 그게 이제 탑승자 운전자에게는 차가 좀 쓱쓱 이렇게 매끈하다고 읽을 수도 있고, 매끈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밀린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차를 제가 갖는다면은 휠 타이어를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느낌이, 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전 좋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뭐 아주 퍼포먼스 지향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더 휠 타이어를 큰 걸 껴가지고서는 더 단단하게 달릴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으로 해서 여유롭게 달릴까 하면은 전 여유롭게 달리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전에도 45TFS 할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초반에 좀 몰려 있어요.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은 바로 그냥 제동력이 올라오는, 담력도 좀 세고요. 그런 성능이라서 브레이크는 의도된 세팅이긴 하겠지만 좀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근데 이 40 TDI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서 뭐 한 1200km도 너끈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속주행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못해도 1000km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45TFS와 마찬가지로 다 들어갔죠. 그 개입도 작동도 자연스럽고, 레버로만 하는데 작동 자연스럽고, 시간은 뭐 한 대략 20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7단 DSG 7단 멀티 클러치죠. 에스트로닉 변속기인데 가솔린 때와 마찬가지로 참 잘 잡습니다. 특히나 이런 변속기는 디젤 엔진 때 더욱더 좀 크게 아유 똑똑하네 라는 게 와닿는데, 이 디젤 엔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그럼에도 터보렉은 느껴집니다만, 그리고 구동 방식이 얘는 앞바퀴 굴림이잖아요. 쿼트로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크죠.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긴 했겠으나, 스포트로 되면 확실히 좀 이런 핸들의 조향감이라든지 무게감, 또 변속기에 좀 더 고회전을 쓰려는 그런 움직임과 맞물려서 잘 나가고 명쾌하게 돌아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꽤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또 실내 정숙성은 상당히 좋네요.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어떤 풍절음 이런 것도 적고요. 오늘 시승 코스가 제대로 랜드 오브 쿼트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오늘 아우디 A6 40 TDI 프리미엄 시승을 했습니다. 45TFSI 시승을 먼저 했었던 터라 이 디젤 엔진이 어떤 좀 뭔가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기획을 해봤고요. 타보니까 성능적으로는 물론 그 퍼포먼스 차이는 느껴집니다. 분명히 가솔린 모델 45TFSI가 훨씬 좀 더 호쾌하게 나가는 맛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 40TDI도 뭔가 막힌 듯한 그 느낌은 전혀 아니고 충분한 괜찮은 성능을 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얘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방음도 잘 돼 있고, 방음 수준은 가솔린 모델과 비교할 경우에 민감한 분들, 예민한 분들이라면 느낄 수 있겠는데, 제 귀로는 크게 오히려 방음이 참 잘 됐구나, 이 차 그 부분이 내내 느껴져 가지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급 E 세그먼트만 와도 이렇게 조용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하체 느낌도 45 TFSI 때 느꼈었던 그런 차진,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서스펜션 하체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건 뭐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물론 뭐 저속으로 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도 꽤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습니다. 차를 좀 더 재미나게, 중형 세단임에도 좀 재미를 원하는 분이라면 45 TFSI, 하지만 주행거리가 많고 뭐 너무 좀 정해진 방정식과 정해진 답인 것 같긴 한데, 40 TDI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디 공식 딜러인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시승차 외에 다른 어떤 현금 현물적인 지원은 전혀 받은 거 없으니까 미리 밝혀드리고요. 제 영상 시승기 봤다고 보고서 왔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꽤 혜택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